1. 무너져가는 일상. 저는 오늘도 지각이었어요. 39살 중소기업 영업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상사의 압박 사이에서 숨 쉴 틈이 없었죠. 여보, 또 늦었네요. 아내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결혼 7년 차인데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와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죠. 수진은 핸드폰만 보며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변명도 이제 지겨웠어요. 수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참, 지현이가 내일 우리 집에 온대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지현. 수진의 8살 어린 동생이었죠. 대학원생이라고 들었는데 수진은 늘 공부만 하는 철부지라며 지현을 어린애 취급했어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조용하고 수줍은 인상이었거든요. 침실로 들어가니 수진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엔 벽이 생겼죠. 부부관계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뱃살이 나오기 시작했고 머리도 얇아졌죠.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인생일까요? 회사에선 만년 팀장, 집에선 투명인간 같은 존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광고를 봤어요. 스트레스 해소 전문 마사지샵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음날 오후 회사에서 대형 거래처에게 계약을 까였어요. 3개월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죠. 부장님의 호통까지 더해지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민철 씨, 이런 식으로 하면 팀 전체가 위험해져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또 그 광고가 보였어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번호를 눌렀죠. 손이 떨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리젠시 마사지샵입니다.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오늘 저녁 8시 어떠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면 회원가 할인도 가능해요. 그렇게 저는 선을 넘었어요. 39살에 처음으로 그런 곳을 가게 됐죠.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건물 3층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저를 맞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죠. 이미 결제까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3번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려는 줄도 모르고. 충격적인 만남. 3번 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침대 위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지현이었어요. 수진의 동생, 제 처제 지현이. 형부? 지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지현은 급하게 가운을 여미며 일어섰어요. 형부, 이건 오해예요. 지현아, 너가 왜 여기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공부만 한다던 그 순진한 처제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말씀드릴게요. 학자금 대출이 2천만 원이 넘어서 아르바이트만으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요. 지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일반 마사지샵에서 일했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수진이 지현이는 공부밖에 몰라라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형부도 왜 이런 곳에 오신 거예요? 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숨 쉴 곳이 없어서.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둘 다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원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죠. 형부, 이 일 언니한테 들키면 안 돼요. 절대로. 지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언니는 제가 이런 일 한다는 걸 알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알면 이혼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날 테니까요. 당연히 비밀로 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현아,
이런 일 그만두는 게 좋겠어. 쉽게 말씀하시네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현의 목소리에 현실적인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아서 보너스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이었죠. 그럼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지현이 말을 흐렸어요. 미안해, 지현아. 정말 몰랐어. 저는 서둘러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일었거든요. 평소 보던 수줍은 처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지현을 보게 된 거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해야 했죠. 지현이 내일 온다고 했죠? 제가 물었어요. 응, 언니랑 쇼핑하자고 하더라. 수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지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가운 너머로 보였던 그녀의 몸매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3. 금기의 유혹. 다음 날 지현이 우리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지현아,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수진이 물었어요. 네, 언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 눈엔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저와 지현 사이엔 어제의 비밀이 무거운 공기처럼 깔려 있었어요. 형부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던데 마사지라도 받으세요. 지현이 갑자기 말했어요. 수지는 웃으며 지현이가 형부 걱정도 해주네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죠. 지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도 따라 나갔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지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부, 어제 일 정말 잊어주세요. 지현아, 너 정말 괜찮아? 그런 일 계속하면 선택권이 없어요. 졸업까지 2년 더 남았는데 생활비에 등록금까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동시에 어제 봤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이번엔 다른 방을 예약했죠. 지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운명이란 게 이상하더라고요. 형부? 5번 방 문을 열었는데 또 지현이 있었어요. 왜 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직원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제가 대신 들어왔어요. 지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번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이미 돈을 지불했고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었거든요. 그럼 일반 마사지만 해줄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지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지현의 손길이 제 어깨를 만졌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평소 보던 그 순진한 처제가 아니라 한 명의 성숙한 여자로 느껴졌거든요. 형부, 어깨가 정말 많이 뭉쳤네요. 지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마사지를 받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올라왔죠. 지현의 체온이 제 등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현이 물었어요. 응. 너도 힘들 텐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둘 다 각자의 이유로 여기 있는 거니까. 서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현의 말에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형부와 처제가 아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 같은 느낌이었죠. 형부,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있는 날로 예약하세요. 지현이 작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곳에서만큼은 민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4. 위험한 게임. 그 후로 2주 동안 저는 3번 더 그곳을 찾았어요. 매번 지현이 있는 방을 예약했죠. 이상하게도 지현도 제가 오는 날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 같았어요. 형부, 이렇게 자주 오시면 위험해요. 지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가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중독됐어요. 일주일 내내 고대하는 게 지현과 만나는 시간뿐이었거든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현아, 솔직히 말할게.
너 때문에 오는 거야.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지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형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 둘 다 불행한 건 마찬가지잖아. 제가 조금 더 다가갔어요. 지현이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형부. 이런 관계는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부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지현아, 너도 외롭잖아.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기 힘들지 않아?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지현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어요.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죠. 지현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수진이 물었어요. 아,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요. 지현이 자연스럽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현도 저와 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지현에게 문자가 왔어요. 형부, 내일 시간 있으세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심장이 두근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래라고 답했죠. 다음 날 지현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형부,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지현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형부를 보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너를 처제로만 볼 수 없게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지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마음을 확인해 보자. 저는 지현의 손을 잡았어요. 지현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우리 둘 다 이미 선을 넘고 싶어 한다는 걸. 모텔에 가요. 지현이 작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지현의 손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카페를 나섰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고. 오, 파국과 새로운 시작. 모텔 방에 들어간 순간 지현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형부와 처제가 아니었죠. 그냥 서로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정말 괜찮아?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지현이 제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7년간 메말랐던 제 감정이 폭발했죠. 지현의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체향.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서로를 탐했어요. 지현의 조개는 너무 뜨거웠고 제 물건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쾌감에 젖어들었죠.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비밀 연인이 됐어요. 수진 몰래 만나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죠. 저는 지현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고 지현도 저를 통해 위안을 얻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제 지갑을 뒤지다가 마사지샵 쿠폰을 발견한 거예요. 여보,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냥 피로 풀려고 간 거야. 저는 어색하게 둘러댔어요. 리젠시 마사지샵. 여기 소문 안 좋던데?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날부터 수진의 감시가 시작됐어요. 퇴근 시간 체크, 핸드폰 확인. 숨 막히는 나날이었죠. 결국 운명의 날이 왔어요. 수진이 저를 미행한 거예요. 지현과 모텔에서 나오는 순간을 목격당했죠. 당신들,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지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내 남편과 이런 짓을 하고 미안하다고?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날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진은 이혼을 선언했고 지현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팀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6개월 후 저는 혼자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죠. 이혼 후유증으로 술만 마시던 나날들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설마 했지만 정말 지현이었어요. 지현아?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지현이 돌아봤어요. 예전의 수줍은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죠. 형부, 여기서 만나다니. 지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도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졸업하고 여기서 취직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지현의 목소리엔 예전의 절망감이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현은 결국 학교를 졸업했고 빚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했어요. 언니와는 연락하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마 평생 용서 못 받을 거예요. 지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미안해, 지현아. 내 때문에? 아니에요, 형부. 제 선택이었어요. 지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해가 지면서 카페에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지현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죠. 형부, 이제 우리 숨지 말고 살아볼까요? 지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지현과 함께라면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지현아.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금지된 사랑의 문이 완전히 열려버린 순간이었어요.